엄마, 우리 인천에 송도에 거기 아파트로 이사 가면 내 방에 2층 침대 놔줘놓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나랑 잔다는 소리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래, 약속해. 화병이는 계집애인데 같이 한 방 쓰란 말 할 생각하지 마. 왜 2층 침대 사주면 동생하고 안 싸우고 동생 예뻐하고 잘 놀아준다더니? 아무튼 엄마가 방금 약속했어. 나도 2층 침대 하나 통째로 사주고 화병이 건 화병이 것으로 침대 하나 사준다고. 이사 가면? 그래, 오늘따라 다들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말 시킬까? 내 말 못 믿어? 그러니까 언니, 자동차랑 홀 총괄 관리실장은 언니하고 형부가 데리고 가는 거지? 알아. 자동차 바꾸고 싶은 생각 초도 없는 언니가 차 갖고 가면서 총괄 실장까지. 그래, 됐어.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중언부언하니. 여보, 우리 일 너무 잘 되네. 우린 새 차 사는 데다 당신이 직접 뛴다고 했으니 운전기사 월급도 안 나가도 되게 생겼고. 그치 여보? 자동차 바꿀 때까지만 무료 봉사고 자동차 바꾸는 즉시 나 운전수당 받을 거야. 여보, 우리는 부부야. 부부라도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 당신 받아. 당신 운전수당 받으면 나 홀에서 계산대에서 뛰는 수당도 받을 테니까. 아이고, 뭐 빼고 남는 거 하나도 없네. 부부 둘이 다 나눠 먹고 말지 그래.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위탁 판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지. 누가 넘기라고 했다며 그냥 붙잡고 있으려고? 아, 넘기긴 왜 넘겨. 그게 그래도 밥은 훌륭하게 먹여주는데 요즘 다들 죽겠다 난리들인데 밥 제대로 먹여주는 장사 뭐 그리 흔한 줄 알아? 그냥 붙잡고 할 거야. 여보, 위탁 판매 대신 한국 물품 해외로 온라인 수출하는 게 더 낫대. 마진은 유럽보다는 남쪽이나 대만 쪽 사입이 확실히 더 낫고. 아, 여보,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마. 나 지금 다니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도 딸 거고 온라인 쇼핑몰 3개도 날씬하게 계속 할 거고 당신 태우고 남양주까지 출퇴근하면서 빵집도 날씬하게 할 거니까. 후후후후 히히히. 저 좋아서 웃는 거 봐라. 인생 꼬인 팔자 늘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 호호호호. 하하하하. 아들, 그걸 내 밥그릇에 넣으면 어떻게 해? 엄마, 나 노른자 싫어. 난 더 싫어. 앙금아. 이모. 네 엄마 계란은 닭똥 냄새 난다고 어릴 때부터 안 먹었어. 20년 후. 그래서요, 화병씨. 이모님한테 제가 밉보인 것도 없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인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본척 만척 앙금씨는 2번이나 계속 그럴 이유가 있어 하고 마니까요. 신경 쓸 일 아니야 막 그러고. 언니. 네? 알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날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 드니까 기분이 유쾌하지도 않고. 정말 새언니 앞에서 이런 말 창피하긴 한데. 오빠가 이야기할래? 잠시 후. 엄마는 반대쪽 강화에 작은 펜션 겸 빵카페 분점 낸다고 남양주에서 쌩쌩 잘 나가던 빵집을 이모 부부한테 넘긴다고 하더니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장사하던 이모 부부 가슴 뛰게 만들더니 강화도 일이 어그러졌는지 어쩐지 이모부 3개 지고 있던 쇼핑몰 중 2개를 남에게 가격받고 넘기자마자 엄마가 강화도 이전 취소됐다고 선언하신 거야. 헐, 그럼 이모님 댁은? 우리 이모가 아까 이모딸 결혼식장에서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때 한참 장사 웬만큼 되게 온라인 피 터지게 작업해둔 걸 넘기고 손 털었는데 붕 뜬 거잖아. 아휴, 그래서 이모님 댁은? 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팔아 넘긴 사이트 아까워 죽으려고 하셨지. 진짜 열심히 키워둔 사이트거든. 헐, 그때부터 애군이 껴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지금 딸 자식 결혼하는데 혼수다운 혼수도 못 해주고 부모도 딸도 눈물 빼고 결혼한다고 우리 엄마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 멀찌감치 떨어져서 빚을 대다 돌아가셨구나.
2층 침대에 대한 로망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우리도 이사 안 가고 남양주 시골 동네에서 전원주택에서 벌레 물리며 계속 고생했지. 말이 좋아 전원주택이지. 여름에 풀나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둘 마당에서 풀 뽑고 고생은 직사하게 했지. 벌레 장난 아니고. 어릴 때 마당 풀 뽑느라 고생 직사하게 했으니까 마당 없는 집에서 알콩달콩 살게 결혼해라. 너 이제 너보다 2살 어린 사촌 결혼하는 거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드냐? 결혼에 도축 당하는 친구들 몇 번 보니 국제결혼 말곤 생각 없어. 난 도축 당하는 건가 곧? 할 거면 빨리 해. 그 애들도 노인네랑 살고 싶겠냐? 뭐라고? 안 외로워? 이 사람아, 외로운 건 자유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야. 난 결혼 안 해. 너 비혼이냐? 오빠가 곧 한다고 모르나 본데 비혼 많아 오빠. 난 오늘도 내 저축 통장과 건강을 위해. 맥주 콜? 얼마 후. 지역 연고가 있고 오래전에 선산으로 이용 중인 사람도 거기에 땅이 있단 말이다. 응? 근데 사방 둘러봐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개발할 거다 딱 촉이 와서 나중에 땅을 산 사람들 중 누가 더 빠꼼일 것 같냐? 엄마,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계속 쥐고 계시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알아서 팔 때 되면 팔 거야. 그만 보채. 보채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답답해서요. 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땅 아니에요? 엄마 말 들어. 부동산 아름아름 알아봤어. 내 촉이 맞았지.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들, 공무원하고 고위급 정치인들이 정보가 제일 빨라. 세금 먹는 고위 공무원들 다 뒤져보자. 응? 한 평이든 2평이든 거기에 땅 없는 사람 있나? 그 사람들 1평, 2평 가지고 있는 거 관심 없어요, 엄마. 왜 관심이 없어? 땅값 오르는데. 어휴,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다들 정보가 있어가지고 땅을 미리 사는 거라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하는 인간들 다 비슷해. 허구한 날 뚫린 아가리로 국민 외치더니 이런 거 하려고 정치한다고. 그 작자들. 알기나 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복내 집에서는 해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엄마 여유도 있으신데 해주세요. 저 나 좀 서게. 자기야, 그만. 그만. 아들, 너 지금껏 무슨 이야기 들었어? 지금 팔면 살 때 값 똑같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엄마, 팔자고요. 한 귀퉁이라도 팔면. 아무튼 저도 처가에 나 좀 서게요. 네 돈 내가 맡아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짜증나. 오늘날까지 제가 다 알아서 했잖아요. 대학도 제가 보러 다녔고 청바지 하나조차도 제가 보러 샀어요. 아이고야, 생활비나 내놨으면 아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돈이 없으면서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친구들이 놀라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돈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세요 좀. 내가 돈이 없고 집만 있다면 너 아주 칼 들고 덤비겠다. 왜 이렇게 졸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노후는 생각도 안 하면서 자꾸 돈 달라고 네가 그러면 네가 무서울 것 같아. 엄마 돈 있으시잖아요. 현금으로 금고에 있는 돈 두고 뭐 하세요? 자식 좀 주시지. 내 금고에 돈 있는 거 눈길 여기로 돌려. 엄마 봐. 엄마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다더라. 자식은 자기 가족이 가족인데 부모는 전부 가족이라고 착각 속에 산다고. 나 그 말 듣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알아? 요즘 며느리들 뻑하면 그런다며. 시부모도 남이고 시누이도 남이고 시동생도 남이고 원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그 말이 지금 무슨 해당이에요? 여기서 왜 나와요? 부모보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야 결혼해 봐야 아는 거고. 난 그렇다. 전화도 며느리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안 오면 안 가고 간섭하지 않고 오라 가라 안 하면 서로 사이 틀어질 일 없다고. 네, 어머님. 그래, 네 예랑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현금이 좀 있어. 근데 그거 있다고 너희 집 해주란 법 있냐?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생각지도 못한 횡재 때문에 신나셔가지고 괜히 아이 정말. 그래 나 현금만 17억 정도 있다. 헐 자기네 집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은근 알부자라더니 현금만이라면 부동산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 여유가 있다 그래. 하지만 니들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해줄 거야. 아이 엄마 참. 니 예랑이가 그러더라. 가족끼리 따로 살아야 한다고. 그 말 듣는데 내가 빈정이 확 상해서 따로따로 철저히 하기로 했어. 엄마 그때는 장난이었죠. 장난? 넌 장난이겠지. 근데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뒤져. 알고나 말해. 내 말 섭섭해 부모 보가? 아하 아닙니다. 근데 말이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했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 창피한 것도 없다. 고등학교 입학금 겨우 내고 수업료 2번 내고 1학년 다니고 2학년 1학기 들어와 수업료 못 내고 중도에 작파했거든. 네, 미천이 안 드는 장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스텐레스로 된 함지박에 꼬마김밥, 바람떡, 고로케, 꽈배기 이고 다니면서 목이 자라목이 되게 다니면서 시작한 거야. 그렇게 악에 받쳐서 돈 벌고 모으고 하다 보니 이 정도로 살게 된 거지. 만약 처음부터 돈 쉬운 줄 알고 살았으면 펑펑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몰랐을 거야. 곧바로. 엄마 좋아요. 그럼 우리도 명절 그런 거 안 와도 돼요? 어깃장 부리지 말고 도리는 해야지. 엄마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요. 부모가 하나도 없어도 도리는 해야 하는 건데 하물며 갖고 있는 땅이랑 건물이랑 현금 그거 다 정리하면 얼마인지 알아? 우리 죽으면 거기서 반은 화병이 반은 너희한테 가잖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푼도 안 보태준다고 삐쳐서 도리 안 할 생각 말고 그리고 부모 보가 네?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려. 내가 그러더라고. 당최 지원해 주지 마시라고. 양가 똑같이 합심해서 자식들 독립심 키워주자고 꼭 말씀드려라. 네. 예물은 해준다고 말씀드려라. 그건 시부모로 며느리한테 해줘야지. 네. 카페. 자기 나도 우리 집에서 안 받을게. 그냥 편하게 고하라고 생각하자. 고하긴 명절이며 할 건 하라시잖아. 자기 어깃장처럼 그러지 말고 기본 도리는 해야지. 부모님인데 명절이나 그런 거는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나중에 어떤 책임도 질 필요 없어. 그걸 생각해. 자기 부모님 돈 많으시니까 병원비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책임 말이야. 그게 어디야. 안 그래? 그럼 우리 집이랑 손절하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시댁 없는 셈 치고. 하하하. 살다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원 좀 해주고 오라 가라 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 아 창피해 진짜. 자기 부모님 앞에서 우리도 해줄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에이 덕분에 우리 집 부모님도 돈 굳었지 뭐. 우리 둘이 잘 해나갈 수 있어. 안 섭섭해? 몇십억도 아니고 1, 2억 받고 시집살이 당할 바엔 지원 안 받는 게 좋아. 좋게 생각하자. 또 어머님 말씀 일리 있지. 오죽하면 귀한 자식한테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을까. 난 솔직히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엄마도 내 놓을 줄 알았어. 뭔 도움을 받으려 해. 우리 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 그리고 어머님 생신도 코앞이니까 겸사겸사 예단에 합쳐서 값 나가는 가방 해드릴 거야. 예단 말이야.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또 화병씨에게 전화 걸어. 날짜 조율해줘. 언제 쇼핑 가자고. 난 자기한테 미안해서. 으휴, 나도 예물 받을 건데 뭐. 그날 저녁. 돈 있으면서 자식한테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시다 너희 예비시모.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참 보통은 넘으신다고 이거사 예비 시어머니 짜리가.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거 생각해서 도리는 꼭 하라시는데 이게 첫인사 오는 예비 며느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근데 어찌해. 시어머니 자리 냉정하다고 어떻게 헤어져. 너 네 남친 좋아 죽잖아. 헐, 그래 보여? 이거사, 아버지가 섭섭해 죽을라고 하신다. 딸년 키워놔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밥 먹을 때도 아버지 앞에 있는 갈비를 밀어다가 지 남친 앞에 줬다고 아버지 그날 저녁에 우시더라. 아, 정말? 얘 좀 봐. 농담인 줄 아나 봐. 곧바로. 그래도 나는 못해주고 너희 친정에서는 받아와라. 그러는 시모보다는 낫나? 하하하하.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아예 돈이 없어서 너희들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최악이지. 신랑 자리가 중요한 거야. 신랑 자리만 확실하고 생활력 있고 그러면 결혼하는 게 맞지. 엄마, 그 사람 대학 때부터 다 자기가 번 거야. 부모님이 지원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속상해서 집에 생활비 하나도 안 내놓고. 돈 있으시니까. 아무튼 악바리같이 모았대. 다 자기 돈으로 결혼하는 거야. 그래, 그럼 믿을만 하다. 술도 안 하지. 얼마나 좋아. 엄마, 기대는 말아야겠지? 솔직히 딸, 응? 우리도 할머니 돌아가시면서야 재산 넘겨줘 급작스레 돈이 생겼지. 우리도 너희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였잖아. 니네 시어머니 말대로 우리 재산 우리 죽으면 너하고 네 동생 거야.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라. 알았어, 엄마. 근데 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는 안 간다. 네 아버지는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로 목돈 생기니 대번에 너 결혼하는데 2억 내놓는다고 좋아서 펄펄 뛰더라. 그런 게 부모 마음인데 교육 차원이라고는 해도 사실 자식이 결혼에 독립한다는데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을 것 같은데. 아휴, 딸, 응? 엄마가 예단하고 혼수는 해줄게. 예물은 그쪽에서도 해준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번듯하게 해줄게. 어떻게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내나 부모가 돼서 최고품으로 해줄게. 그 뭐냐 명품 가구라는 것도 해줄게. 에헤헤, 너희 둘이서만 하면 너무 힘들어. 빡빡하잖아. 돈 포근하게 내줄 테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가서 좋은 옷 해드려라. 신우도 해주고, 응? 헤헤. 며칠 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사실. 아이고, 이 말 저 말 필요 없어. 아니, 누구네는 누구네만 못해서 안 내놓냐고. 왜 이쪽을 빙다리 축구로 만드시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안 됐어서요, 저희가. 나는 너희들 안 된 줄 몰라? 근데 독하게 하는 거라고.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돈 귀한 줄 알고 모은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 그 말 안전한 거야?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예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 당사자들이 모아 사고. 나도 그랬다니까. 엄마, 예전처럼 착실히만 모은다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오빠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왜 이렇게 기세요? 이 망나니가 누구 앞에서 누굴 지어박는 소리야? 나는 생각지도 못한 옷 바다 입으로 나와서 기분 좋아 죽겠구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거사, 너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입대는 게 뻔뻔한 거야. 왜요? 네가 사람인 것 같으면은 말이다. 그거, 가방 그거. 엄마, 이거 지난주에 성과금 나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방 사면서 엄마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엄마 것도 하나 사면 그러면은 어디가 덧나니? 응? 넌 생전 없다. 생전 없어. 용돈 보내드렸어요. 어이구야, 생일이고 어버이날이고 10만 원? 그것도 안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정이 없는지. 엄마가 명품 가방을 바라디? 그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하나 사면 무신 그렇게 큰 돈 드는 일이라고. 엄마는 제 생일에 뭐 해주시는데요? 이것이 뭐라고? 카페. 저기요 어머님. 여기 카페 저기 목소리가. 어머님, 저기 화평씨 저기.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거지. 제가 괜히 엄마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띡띡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연이 사람 잡네. 어머머,
제가 공연히 엄마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한테 이렇게 하실 말씀이시냐고요. 너무 뻔뻔하세요. 그러게 누가 큰 거나 바라디? 그저 조금만 신경 쓰면 세울게 앞에서 너 올라가고 내 마음 흐뭇하고. 나 엄마 마음 흐뭇하게 해드릴 생각 없어요. 뭐? 엄마 저요 지금도요 오피스텔 3천에 80 내고 살아요. 관리비 내고 가스비 내는 것만도 허덕여요. 네? 누가 그렇게 비싼 데를 들어가래? 회사 근처에서 그나마 제일 싼 오피스텔이에요. 저요 3천만 원 그 대출빚도 독립하고 2년 동안 허리띠 졸라 매고 갚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요 회사 집만 해요. 친구들 만나면 돈 나가니까요. 살려고 아둥바둥 회사 다니면서도 집밥으로 삼시세끼 살아요. 어떻게 세끼냐고요?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니까요. 커피도 집에서 K컵 내려서 싸서 다녀요. 카페에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K컵 커피 내려서 텀블러에 담아 다닌다고요. 지금도 한 달에 월세하고 관리비만 110만 원 나가는데 무슨 선물이요? 형편껏 사는 거지 뭐. 형편껏 산다는 말 당연한 걸 입 밖으로 엄마가 내시니 기가 차네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돈 있으면서 자식 쫄쫄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형편껏이요? 화병씨 옷 더 좋은 걸 사줄 걸 그랬나? 아휴 마음 아파. 우리 시어머니 되게 이상하시네. 참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그날 저녁. 그래서 우리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펄펄 뛰세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 예패네. 아유 참네. 단돈 5천이라도 좀 보태줘서 애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잖아. 자기네들 안 하고 싶으면 말라고 그래. 왜 나까지 말리냐고. 왜 이래라 말하냐고. 그래 그게 자기들 철학이면 그건 본인들 마음이고 나는 이쪽에서 또 각자 사는 대로 내 뜻이 다를 수 있는데 어디서 자기가 다 쥐고 흔들려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해주는데 너희 친정에서 돈 해준다는 거 홀랑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 아이고야 참 복잡하게 인생 사신다. 응?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가 면 안 서는 게 싫으신가 봐. 아 그럼 면석에 5천 주면 되겠네. 아니 왜 신세를 덜 볶을까? 엄마 뭐? 또 그러시더라? 돈 5천에 당신들을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 게 싫다고. 서로 입장을 생각하자고. 아유 골 복잡해. 나는 그런 입장 모르겠고 내 새끼 한 짐 거들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웃기지도 않는 돈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5천도 안 해주는 당신 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참 세상 제 각각이라지만 참 희한하네. 어머님은 저희 스스로 자립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면서 툭하면 저희한테 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몇 년 후. 네?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서요? 그래. 이 사진을 그래서 찍어 보내셨어요? 그래. 땅 가진 거 세금 낼 때잖냐. 그 땅 다 너희 거에 어차피 나중에 너희가 갖게 될 땅 아니야? 어머님, 너도 알다시피 작년에 거기 그 금싸라기 땅, 거기 지역구도 아닌 국회의원 처가에서 샀다고 한대 말이다. 거기 네 시아버지가 사느라 현금이 안 돌아. 그래서 저희더러 내라고요. 너희 둘째 돌잔치 하느라 마침 부조 들어온 거 있잖아. 빌려달라고. 그날 저녁. 엄마, 저희 아이 둘이에요. 둘째 이제 막 돌 지났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은 시기예요. 왕자 엄마 집에서 일하면서 애들 보는데 무슨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 아이 둘 생겼으니 이사해야죠. 그리고 전세 계약도 다 끝나가고요. 우리 여유 없어요. 세금만 내달라고. 엄마, 저희 결혼하고 5년간 도대체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또 뭘 그렇게 빌렸다고 그래? 마지막으로 빌려간 게 300이었어요. 그건 빌려간 게 아니지. 왜 이러세요, 엄마?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지난 가을에 친구분들이랑 일본 교토에 단풍 구경하러 간다고 급전이 필요하다고 300 빌려 가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왕자 엄마가 준 거다. 다른 집 자식들은 여행 경비 보탠다고 보태라면서 나는 그냥 빌리는 거라고.
어쨌든 며느리가 줘야 그래야 어머님 면이 선다면서 빌려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 자식들은 주는 돈을 너희는 빌려준 거라고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와, 거짓말에 이젠 우기기까지.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는 말은 옛말이네요. 엄마, 우리 앞으로 되도록 돈 거래하지 말자고요. 누가 달래? 빌려달라고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경매 붙이는 거 너 몰라? 왕자 엄마한테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다. 엄마, 부모 자식 간에 게다가 며느리 시모 사이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빌린다고요. 그만 좀 웃기세요. 그건 주는 거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돌려준다고.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 엄마 진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시냐고요. 쪽팔린 것도 모르세요. 게다가 돈 빌려가서 한 번도 갚으신 적 없잖아요. 빌려가신 돈 안 갚고 저희한테 빚만 남기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못 빌려드립니다. 뭐야? 왕자 엄마, 내 말 똑똑히 들어. 돈 안 갚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본가든 우리 본가든 이제부터 그냥 사전에 걸러야 해. 알아? 아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내가 그 땅을 사서 아이고 이런 수모를 부모 자식 간에 겪는다. 그 땅을 사서 돈이 있건 없건 돈 빌리는 건 습관이에요. 아셨어요? 나중에 우리 죽으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재산 가르느라 정신없을 년놈들이 두 연놈 똑같아. 응? 엄마, 한 놈당 30억씩은 충분히 가져갈 것들이 고작 그 돈 아까워서 안 내주냐고. 자식 키워서 세상에 이런 꼴을 겪냐고. 저요, 중고등학교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한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알아서 컸어요. 뭐야? 결혼도 제 힘으로 했고 학자금 대출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결혼했어요. 아시잖아요. 대학 등록금 내주는 부모 그거 멍청한 거야.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지나 말던가요.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장남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고 뭐하냐는 친구들 쎄고 쎄었어요. 용돈이고 등록금이고 저요 과외 알바하면서 살았어요. 너 그러지 말고 왕자 엄마 바꿔. 왜요? 왕자 엄마는 지 돈 빌려달랬더니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이사다를 만들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생활비에서 돈 좀 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나. 친정. 아이들 키우고 돈 없는 시간 없는 며느님이 무슨 김장날까지 물어보고 그러냐? 김장 내가 알아서 하마. 살 거야. 사시게요? 그럼 딸년 이사한다고 코 빠져 다니느라 가뜩이나 안 오는 년 더 모르세지. 누구하고 할까? 아, 진짜 계속 이러시는데 당신 아쉽지 내가 아쉬운 거 아닙니다. 네? 딸, 왕자 엄마야 차 안 내오고 뭐하니? 엄마 녹찬물 다 됐어. 조금만 기다리시지. 결정되는 대로 옮길 거야, 엄마. 그건 왜? 아파트 어디다 잡으려고? 출근도 그렇고 강남 가장 가까운 데로 가봐야지. 돈이 그렇게 돼? 빌라로? 그러지 말고 출근 어렵더라도 우리 동네 어디 우리 집 가까운 데로 아파트로 해. 엄마 여기도 간 만만치 않은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글쎄 그렇게 해. 너 이제 공주 2돌 되면 회사 나간다며. 가까운 데 있으면 네 아버지 나 있고 여차하면 우리가 아기들 맡아줄 테니까. 자네 싫은가? 아니요. 돈 걱정은 말고 내가 다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 여기 앞동 701호 남자가 급하게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따라 나간단다. 당장에 살 사람만 있으면 5천 정도 쳐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돈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사. 맨입으로 오라는 거 아냐. 너희들 결혼할 때 안 보태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네 아버지가 그 돈을 불렸다. 3억 5천 정도 될 거야. 그거 합쳐서 집 사라고. 엄마 노후는 여유가 있다고 네 할머니 많이 남겨주셨어. 너희 거들어 준다고. 장모님, 저기. 곧바로. 엄마, 고마워요. 참내, 울긴. 만약 엄마 왕자하고 공주 없었다면 저 이 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알아. 감사하고 죄송해요. 곧바로.
장모님, 저희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나도 그러는 게 안심되고 좋겠어. 애들을, 그 어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 퇴직하시고 할 거 없어. 둘이 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뭔 죄세요. 어머님 이제 즐기며 사셔야죠. 나도 그렇다. 응? 그 뭐냐, 자기애. 그래, 자기 사랑도 키우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지. 그럼요. 근데 여러모로 내 딸에게 그게 좋아. 자식 거들어주는 게 좋지. 내 자유 찾아서 뭐해. 대신에 딱 3년만 봐주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잘 놀 나이 되면 예외 없어. 장모님, 우리 옆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좋을 거 아니야. 내 딸 좋자고 하는 거지. 한 달 후. 네, 굳이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실까 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맨날 같은 이야기로 난리 치실 것 뻔하니까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난리치다가 경찰서 끌려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시어머니 주제에 그러냐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돈 빌려드리지 않은 거 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서 못하게 막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 지금 너희 집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해서 사람 치사하게 만들어? 부동산 세금 안 내드린 것까지 전부 저한테 노여워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요즘 그것 때문에 쭉 화내고 계신 거 아니세요? 어머니, 저는요, 하늘에 맹세코 그 세금 내드리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너는 날 주고 싶어 죽겠는데 네 신랑이 반대한 거라고? 네가 날 주고 싶어 죽겠으면 네 신랑 몰래 주지. 아냐? 어머님, 저요, 육아휴직비도 안 나오고 그 사람한테 받아 쓰고 쥐꼬리만큼 집에서 재택으로 그래픽 작업해서 벌어요. 그렇게 큰 돈은 그 사람한테 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세금 빌려달랬다고 길길이 뛰고 명절도 안 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저요, 그 사람이 왜 어머님께 심하게 구는지 이유 알아요. 뭐? 다 알면서도 그러는 그 사람 야속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서 힘드니까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님 심기 건드려 놓으면은 그 노연 받는 사람 저예요. 저는 편하겠어요? 뭘 그렇게 끔찍하게 너를 내가 괴롭혔냐? 지금 이게 화내실 일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매매 싹 끝나고 이사하기 전날에 알려주는 거냐? 나는 뭐 빙다리 시어머니야? 이사한 집은 친정에서 돈 반은 보태준 거라고? 아, 어머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화내실 일인 거예요? 그래, 난리칠 일 아니지. 근데 이거 하나는 똑바로 하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우리가 돈이 없어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돈을 안 보태준 건데 어떻게 사돈댁에서는 야속하게 그러신다니? 아니 그러실 거면 우리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지. 누가 보면 아들 가진 집구석에서 오죽 돈이 없으니 저러겠나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안 중요해? 그래서 어머니 이러셔서 얘기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뭐야? 얼마 후. 그래도 그 사이에 보증금을 1억 2천까지 모으셨다니 아가씨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좋은 조건 집 잘 알아보고 들어가실 겁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전화하신 거야? 참 속도 없으시네.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곤. 너희들 이사한 집에 가보고 내가 더 복잡해. 아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돈도 모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오피스텔 전전하면서 혼자 자취하는지 내가 답답해서 말이야. 어머님, 아가씨 비혼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기로 독신주의자예요. 그런 말을 하디 걔가? 네, 얼핏 스치듯 말했는데 확고한 것 같아 보였어요. 지가 혼자 산다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여자가 혼자 살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다달이 월세 내면서 살지 모르겠어. 강남 아닌 곳으로 나오면 그 돈으로 빌라 전세는 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30도 넘었는데 아주 내가 입안이 타기 시작해서 자식 둘인데 차별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머님, 그래 뭐
혹시 아가씨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도와드리고 싶으면 도와드리세요. 얘가 뭔 소리야? 내가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뭔데? 나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돈 주고 싶지가 않아.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나눠 갖든 머리 잡고 싸우든 알 바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너도 알다시피 지금 돈이 묶여 있잖냐. 너희한테 돈 빌리려다가 싸움까지 났었는데 걔 해줄 돈이 어디 있어? 지가 벌어서 지 앞가림 해야지. 역시 독하시다. 몇십억 재산을 움켜쥐고 계시면서 그거 하나씩 팔아서 이럴 때 도와주면 낫도 서실 텐데. 어머님, 저기요. 그래, 특별히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저기 공주 깼어요. 그래. 3일 후. 어머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보증금 보태주세요. 너 내 말 뭐 들었어? 땅 샀다니까? 한 귀퉁이 떼서 팔면 되세요. 팔려야 말이지. 아니, 얘 웃기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래서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팔린다 해도 내가 자식한테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줘? 응? 뭐 중고등학교 졸업시켜 주신 거요? 어머님, 그래. 아가씨 독립할 때 보증금 안 도와주셔서 아가씨 고시원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립심 키워주느라 그랬다. 자립심도 좋지만 자식들이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있는 돈으로 돈을 해주시면 좋은 거지. 몇 년간 생고생하게 만들어 놓고선 그리고 돈 그거 움켜쥐고 있으시면 뭐합니까? 예! 아가씨요. 거기서 악바리같이 2달 모아 500만 원 만들어 나머지 대출받고 해서 3천에 오피스텔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네 신우 안 도와줬다고 가르치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도와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게 지 오빠는 자기가 벌어 가정 꾸려서 처가 잘 만나 도움받아 그럴싸한 아파트 들어가 떵떵거리며 사는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게 이렇게 달라. 마음이 그렇다. 너도 자식 둘 낳아 키우니까 알 거 아냐. 근데 저희도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받고 집 장만한 거니까요. 그런 걸로 박탈감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화병이 걔 기분이 어떨 거냐고. 너희 말대로 상대적 박탈감 느낄 거 생각하면 내가 그게 아닌 거다. 그래도 그게 어디 쉽니? 자기 오빠라도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어머님, 부모가 뭐하고 왜 장가간 오빠가 도와주나요? 내가 왕자 애비한테 너무 서운해서 하는 말이다. 아들이라고 큰 아이라고 넉넉한 게 없이 바늘 틈도 안 들어가게? 네, 어머님. 그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사람 마지답게 넉넉하면 어머님도 편하고 저도 편할 텐데 그거 저 알아요. 알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살려고 저러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말이다. 지네만 잘 살면 끝이야? 네. 워낙에 대학 때부터 자기가 벌어 살아서 그런지 아는 게 아이들하고 저하고 그렇게밖에는 다른 가족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어머니,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얘 무슨 소리를 해? 어디다 대고 해? 나 걔한테 아무 소리 못해. 내가 한마디 하면 1000마디 하는 놈의 사람을 내가 입 열어봤자 네 속 시끄러울 일이나 만들기 십상이고 내가 오죽하면 아들 두고 너한테 전화하냐. 내가 애 같아서 그렇다. 딸 가진 부모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얘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네. 돈줄이 막혔잖아. 기빨려. 어쩌라고 계속 전화야. 사흘 내내. 어머님, 그래. 사흘째 계속 전화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셔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요 아이돌 보면서 집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한 달에 130 정도 벌어 생활비에 보태요. 저 돈 없습니다. 이러셔도 저한테 돈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잖냐. 무슨 부동산만 있는 우리 집이랑은 다르게 사돈댁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지. 너희 집 도와주고도 있다고 하셨다면서. 너희 집도 해주셨는데 저기 말이다 왕자 엄마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시다는 거잖아. 화병이 걔 이번에는 빌라로라도 내가 전세를 좀 해주고 싶거든. 며칠
아무리 고를 싸매도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 이번에 니들 집들이에 갔다 와서 계속 내가 마음이 그렇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는데 하나 자식은 28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너희들 집 매매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아무튼 딸 자식 집 목구에 코 빼고 다니는 거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네 남편한테 자존심 상해 죽겠고 딸년이라 걱정돼서 전화하면 뭐가 그렇게 나한테 쌓인 게 많은지 목소리 착 내리깔고 쌀쌀맞게 해대고 내가 당장이라도 돈이 있으면 주고 말게 그렇게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 네 신우. 어머님, 부동산 담보로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금리 낮을 것 같고요.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대출이니? 나는 싫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돈 돈 좀 가지고 계신 거 네 신우 전세 좀 해주게 도와주실 수가 있나? 어머님,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쭤는 보겠습니다. 언제 갚으실 건데요? 돈이 안 도신다면서요. 우리 죽고 나면 너희들한테 돈 다 가잖아. 몇십억이 갈 텐데 너희들한테는 그냥 생기는 돈이잖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돈 이야기 결혼하고 5년 내내 들었습니다. 돈이란 게 지금 쓰는 거나 나중에 쓰는 거나 똑같지 뭐. 저희 부모님께 지금 사돈처녀 전세금을 해달라 요구하시는 거죠? 얘 말하는 것 봐. 무슨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여유가 되면 생각을 해보시라 권하는 거다. 내 듣기로는 너희네 3억 넘게 도와주시고도 쓰고 남게 지고 계신다며. 거기서 고작 1억 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게다가 그 돈을 저희 보고 갚으라는 거죠? 우리 유산을 상속받으면 너희가 알아서 갚으면 된다. 이자로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죽은 내가 알게 뭐냐? 안 그래? 아가씨 전세가 그렇게 급하면 어머님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사돈한테 면이 안 서니 친정에서 돈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저희 사는 집도 아니고 아가씨 사는 집 때문에 1억을 해주길 바라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서요. 너는 28평 아파트 들어가 살면서 네 신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도 아프지 않디? 너는 너희 친정에서 도움받아 그 나이에 아파트 장만했지만 네 신우는 이제 또 월세 살아야 하냐고. 자기 자식을 누구한테 떠넘기려는 거세요. 어이가 없네요. 예, 내가 부동산이? 어머님, 요즘 그 흔하다는 부동산 거짓이네요. 거짓? 너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내 땅만 있으면 뭐 합니까? 현금이 없어 사돈한테 어머님 딸 집 해주라는 분이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사돈 돈에 침을 바르고 싶으십니까? 가족이다. 가족끼리 양가 자식만 혼인으로 공유했을 뿐 생판 남인데 가족 같은 얘기 어지간히 하시네요. 다음 날 어머님, 저 너무 지쳐요. 아이들 재워야 하고요. 그러니까 왕자 엄마야, 내 말 들어. 아무리 네 동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네 남편의 여동생이면 너도 딱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사실 이런 얘기까지 꺼낸 거는 너희들끼리 우애를 다지며 살아야 하는데 홀랑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괘씸해서 그런 거야. 홀랑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채 결혼한 그 사람입니다. 어머님 돈 있으면서도 안 해주셔서요. 양부모도 그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세요? 아무리 부동산만 있고 아무리 없으셔도 사돈집에 따님 집을 해달라고 그게 말씀입니까? 너 정말 해도 아이구야,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돈도 안 빌려주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너 정말 너무하네. 응? 어머님도요. 자립심 길러주려고 노력하신 만큼 자식에게 돈 받으면 안 되시죠. 어머님은 받고 싶고 어머님은 학비도 안 주고 결혼 때도 안 도와주시고 정말 어머님 제 눈으로 봤을 때 어머님은 부모가 아니세요. 짐승만도 못 하시죠. 그날 저녁 장인 장모님한테 아파트 받은 것도 염치가 없어 죽겠는데 무슨 화병이 집까지 해달라고요? 왕자 엄마가 그러디? 그게 중요하세요? 내가 오죽하면 돈이 안 돌아 그랬다. 엄마 현금 없는 건 이해해 드릴게요. 근데 가진 게 거지면 염치도 거짓인 거냐고요?
아이고, 며느리년 거짓소리하고 아들놈 거짓소리하고 내가 이거 살아야 해 말아야 돼? 자식도 자식이지만 왕자 엄마한테 쪽팔려서 어찌 살려고 그러세요? 어디서 그런 참신한 또라이 같은 생각이 떠오르셨냐고요? 알았어. 그만해. 응? 엄마 혹시 미치셨어요? 뭐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제 처갓집이 왜 화병이 집을 사줘야 합니까? 끊어. 시어머님은 다음날 그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제게 전화하셔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왜 신랑까지 알게 해서 분란을 만드냐고요. 그렇게 이어진 집안 싸움은 신우가 등기부 등본까지 떼는 막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있던 땅을 팔아 저희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이미 정치인들이 투자한다는 지역에 땅을 사셨다고 했는데 투자 정보는 잘못된 정보였고 그건 헐값에 저희 결혼 바로 전에 또 다른 지역에 투자하셨던가 봅니다. 꽤 넓은 토지를요. 공기업이 들어선다는 지역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도 세금을 못 내서 소유하신 작은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세금부터 메꿨던가 보더라고요. 며칠 후 결국 저 빈털터리 땅만 가지고 무슨 몇십억 자산가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십수억씩 가져갈 거란 소리 하셨던 거네요. 애초에 저희 신혼집에 돈 보태줄 여력도 없으셨고요. 하다못해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찬밥 취급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요. 며느리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없는 돈을 있는 척 하셨던 거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을 하는지 돈 많이 있다고 하면 엄마 화병이 하고 제가 엄마 아버지 돈 보고 잘해주고 돈 들이고 그런 줄 아세요? 대체로들 그렇다더라.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셨어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사기친 사람은요. 도대체 자식에게도 사기치시냐고요? 그게 무슨 사기야. 땅은 있잖아. 아무도 안 사는 땅이요. 저는 그래도 집 샀습니다. 처가 도움 받아서요. 화병이가 제일 불쌍하네요. 하하하. 엄마, 금방 탄로날 거짓말. 그거 아버지랑 같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으시네요. 돈도 없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고 자식들한테 거짓말하고. 허허. 왕자 아빠 그만 마셔. 허허. 기가 막혀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런다고 저도 자식 키우는데 부모 모르는 척 하겠냐고요. 왜 이렇게 저를 서럽게 만드세요? 다음 날 엄마 빨리 돼지세요. 뭐라고? 엄마는 제가 봤을 때 정신감정 필요해요. 예, 저 화병 생겼어요. 엄마 때문에요. 독립한다 했을 때 엄마가 10,000원 한 장 안 주셔서 고시원으로 나가던 날 생긴 화병이에요. 엄마 돈 자랑은 하시면서요. 정말 화병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가 돈 가지고 안 주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사기꾼이라니 어떻게 자식들한테까지 사기를 치세요? 저 고시원으로 나갈 때 10,000원 한 장 안 준 것만큼 진짜 독한 엄마세요. 며칠 후 왜 오셨어요? 예, 말이다. 사과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 동료들이 엄마 보고 별 부모가 다 있대요.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자식한테 사기를 치냐고요. 사기칠 게 없어 사돈에게 자식에게 사기를 치냐고요. 너 회사에서 내 이야기 하냐? 엄마랑 영 끊으래요. 영 끊어도 할 말 없는 부모라고요. 있는 척이나 말든가. 온갖 유세 다 부리다가 진짜 없을 줄이야. 뻔뻔도 하네. 어떻게 옳게 언니네 도움까지. 잠시 후 재산 있다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받을 거라고 살아서 잘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돈 많다 큰 소리 치고 자식들한테 돈 받아 쓰려고 헛소리 하는 줄 알았다고요. 이거 땅은 돈 아니고 뭐야? 팔리지도 않는 땅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박토 중에 박토라고. 농사도 안 지으려는 땅이라고요. 공기업? 그놈의 공기업 이미 이전 결정 났대요. 개뿔도 없는 주제에 죽으면 너희가 다 가질 거라고 그러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땅 팔리면 준다고. 엄마 그 땅 팔아서 여행 다니면서 다 쓰고 저 안 줘도 돼요. 저한테 손만 벌리지 마세요. 이사 나중에 가고 1,000만 원 빌려 달라고 왔는데 글렀나 보네. 1년 후. 언니 또 먹어? 밥 먹은 지 2시간 지났어. 계란 3개 부쳤어. 누가 뭐래? 눈치 주지 말라고 묻긴 왜 물어. 나 참 드셔. 배탈 날까봐 그러는걸.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너 나 알지? 계란 후라이 닭똥 냄새 나서 쳐다도 안 보던 거. 드셔. 계란 후라이 건강에 좋아. 잠시 후. 근데 형부 형 언제 끝나지? 왜? 너희 형부 나와도 나 너희 집에서 못 나가. 갈 데가 없어. 아니 그냥 물은 거야. 자식한테 사기치는 부모가 남에게는 얼마나 사기칠지 안 봐도 훤하지 뭐. 참으로 부창부수네. 사기로 잡혀 들어가 아파트하고 땅은 경매로 넘어가. 그만해야. 우적우적. 닭똥 냄새. 우적우적. 울던가 먹던가 둘 중 하나만 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